안녕하세요. 경매들어간 박영춘입니다. 어이구, 날씨가 그냥 엄청 덥죠. 비도 많이 오고 곳곳에 막 그냥 집중호우도 오고 난리입니다, 난리. 이상 기후 때문에 참 다들 앞으로는 더 힘들 것 같아요, 보니까요. 자, 어쨌든 오늘 강의를 좀 유치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872강이죠. 대법원 판례로 본 유치권 파괴 전략에서 14편인데 오늘은 유치권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반드시 여러분들 860강에서 871강 제가 강의한 거 있죠? 요거를 보시면 여러분들 준 그 유치권 선수가 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다 블루오션 교재 나와 있는 거니까 특히 교재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블루오션 교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판매는 이제 아시겠지만 8월부터 198만원 올랐죠? 188만원에서요. 그리고 이제 9월달은 208만원, 10월달은 218만원에서 218만원까지 올해 안에 올릴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 비싸다는 분도 계실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 더 가격이 너무 싸다라는 분 의견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가격 찾고 이렇게 점차 오르기 전에 제 핸드폰 번호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전화 주십시오. 아니,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주세요. 뭐 교재 내용을 항상 뭐 제가 광고했지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캡처 하셨다가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그러면 좀 지금까지 860강부터 쉼없이 달려왔는데 유치권 여러분 굉장히 어렵죠. 뭐 확신이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그죠? 유치권이 조금 간단한 것들은 상관없어요. 뭐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뭐 임차인이 주장하는 유치권, 뭐 주의할 점도 몇 가지 있지만 그런 거 빼놓고는 여러분들 다 이제 뭐 입찰하기 솔직히 겁내시잖아요, 그죠? 굉장히 겁나는 게 유치권이에요. 또 더군다나 만에 하나 이게 이제 또 그 우리가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좀 어려운 유치권 판례 같은 경우는, 유치권 물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송으로 가면 어떻게 하나. 사실은 소송으로 가야지 큰 돈이 돼요. 그죠? 소송으로 가야지 큰 돈이 되는데 우리는 그 2, 3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하기가 조금 아깝고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다 보니까 유치권은 패스, 뭐 그렇게 늘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이제 좀 유치권도 한번 여러분 좀 깊이 한번 공부해 보세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 860강부터 871강까지는 제가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기 860강부터 871강까지는 여기 871강까지 다 공개를 해놨고, 나머지는 이제 뭐 유치권 뭐 그 몇 가지 한 3강 정도를 더 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블루오션 교재에 너무 좀 적나라하게 써 있는 것들이라 제가 공개를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안 했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유치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깨집니다, 유치권이요. 원래 공격하는 사람보다 방어가 더 힘든 거예요. 그죠? 유치권은 그 많은 조건들 있죠. 많은 조건들 중에 하나라도 흠결이 있으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 40대 초반 넘어가고 이제 50대, 60대 되시는 분들이 제 교재 주로 이제 40대 이상들이 많이 구매를 하셨거든요. 그러면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막상 그것을 물건하고 비교하다 보면 이해가 잘 안 간대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확한 이론이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어떤 그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니까 응용력이 없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법정지상권이나 유치권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이제 기본에 많이 할애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모든 게 파생되고 거기에서 판례가 응용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강의, 특히 이제 유치권 같은 경우도 860강, 요거 861강 이런 것들은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인데도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내용 중에는 대법원 판례 한 130가지 정도 돼요. 130개. 그 다음에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가 한 350가지, 400가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이 다 판례를 요약했다고 보시면 돼요. 모든 판례가 다 이 안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이게 뭐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거 판례들 다 정리해서 이렇게 강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원래 유치권만 이렇게 전문으로 강의하는데요.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일 잡고, 그죠? 그러면 일주일에 12시간이잖아요. 요게 석 달 코스입니다. 이 유치권 전문으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석 달에 여러분들이
파기할 수 있는 것들, 석 달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 그 한 2강 정도 되죠. 12강에 다 올려놨어요. 그리고 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에 다 있으니까 거기 참고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교재를 달라고 하시지 마세요. 그 안에 다 판례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쯤은 다 설명했던 것들이라, 그리고 설명 안 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은 몇 가지는 설명 안 했어요.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읽어보시면 다 알 내용이고, 제가 밑에 이제 코멘트까지 다 달아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치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겁내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법정기상권 100% 깨진다. 유치권 100% 깨진다. 그죠? 대지권 미등기 100% 깨진다. 선순위 임차인 극비지만, 요거 다 깨질 수 있습니다. 단지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선순위 임차인, 선순위 전세권 다 깨집니다. 다 무력화시킬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개발행 허가권, 뭐 이제 준공검사, 그죠? 뭐 사용승인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그 받는 방법들 100% 다, 그죠? 100%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드리면 안 되는데, 좀 중요한 얘기, 이게 더 띄고요. 어쨌든 여러분, 제 861강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진짜 좀 중요한 내용들이라 여러분들 유치권 진짜 어렵게 생각하세요. 861강부터 871강까지 반드시 들으시고요. 이거 여기에 대법원 판례, 고등법원, 지방법원 판례를 다 압축해놨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85%를 제가 공개해놨어요. 여기다가 이 내용에다가, 강의에다가 대법원 판례 85% 거의 다 공개를 해놨습니다. 90% 정도까지는. 그죠? 뭐 특별히 돈 되는 것들은 뭐 이제 공개를 안 해놨지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 제가 좀 장담하건데요. 좀 말이 빨라서 그런데, 제가 듣고 또 듣고 한 3번 정도만 들으시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유치권 강의할 수 있어요. 정말로 유치권 강의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 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요게 이제 부동산 경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게 딱 잘라서 요게 나머지 반절, 요게 민법이고요. 이게 민법에 나오는 이 민법 내용이고, 나머지는 토지공법입니다, 여러분. 나머지는 토지공법이에요. 그리고 한 15% 정도가, 10%에서 15% 정도가, 요 정도가, 여기 요 정도가 민법하고 공법이 플러스된 겁니다. 그죠? 이 공법에는 뭐 국토계획법, 건축법, 뭐 지적법 뭐 다 나와 있죠. 그죠?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뭐 하여간 70여 가지 공법들이 제 교재에 다 실려 있죠, 여러분들. 이것과 경매하고 연관돼서 경매 사례들도 다 올려놨어요. 그죠? 이 자료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저는 쉬웠을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막연히 그냥 그 자료만 보면 몰라요. 그래서 경매 사례까지 같이 첨부해서 여러분들께 다 교재 구매한 분들께 다 제공을 해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공법 70여 가지 부동산 법률과 관련해서 요게 50% 정도 차지합니다. 그리고 이 민법이 50% 정도 차지하는데, 이 중에서 공통적인 게 한 10% 정도 돼요, 여러분.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1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 민법에서는 법정지상권 굉장히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해요. 법정지상권 5년 6년 공부, 학원 5년 6년 다녀도요, 제 강의 들으면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들. 진짜 제 강의 들으면 개하수라는 소리가 뭐 스스로 인정할걸요? 안 그렇습니까? 인정하는 분 많아요. 학원 7년 다니신 분도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 개하수니까 진짜 하나 좀 저한테 좀 팔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분도 낙찰 뭐 한두 개 받았겠습니까? 많이 받았어요. 그죠? 법정지상권이 한 15%, 나머지 유치권이 한 15%, 이 50% 중에서요. 그럼 여기 한 30% 되나요? 나머지 뭐 이제 나머지 권리분석 뭐 임차인, 요것은 얼마 안 돼요, 사실은요. 얼마 안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법정지상권, 유치권을 정복하면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명확한 것들이에요. 다 명확한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민법에서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요거 딱 유치권은 소송으로 갔을 경우 판사님이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유치권 하나만
약간 내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권을 공부할 때는 법조문이 8개밖에 없잖아요. 그죠? 법조문이 8개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대법원 판례로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대법원 판례를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유치권을 깰 수도 있고 유치권자고 얘기할 때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도 있는 거지. 그죠? 나머지 이런 것들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이건요. 나머지 민법들 요건 다 정형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그리고 공법 중에 일부 한 10% 정도는 재량행위들이 좀 있어요. 재량행위들, 공무원님들의 재량행위가 좀 있다 보니까 이 부분만 조금 조심하고, 그래도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판례를 다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민법 요것만 공부해요. 요거 법정이사건, 유치권, 뭐 임차인, 배당, 뭐 이런 것 아주 기초적인 거 거달기만 해요. 그런데 민법 강의 듣다가 학원 5, 6년 다녔다가 제 강의 들으시면 야, 얘 진짜 경매에서 2단 하네? 그런 소리 나올 거예요. 그런 소리 나옵니다. 제가 국내에서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도 최초로 공개했고요. 그런 경우 많죠. 그리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령관님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경매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고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어요. 제가요. 사령관님 때문에 사실은 대한민국 그 경매 수준들이 많이 올라가 있다. 이제 그런 좀 칭찬인지 비아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공개하지 말아야 될 것들도 일부 공개를 많이 해놨습니다. 물론 다 블루오션 교재에 있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이렇게 민법만 가지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그죠? 요거 민법은요 3개월 2-3개월 안에 끝내버려야 돼요. 사실은요 하루에 2-3시간씩 시간 투자해가지고 요것은 끝내버려야 되고, 공법이 조금 여러분들 이제 생소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제 교재에 상세하게 이제 판례와 그다음에 지리회신과 그다음에 법조치 유권에서 그다음에 경매물건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다 실어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죠? 그래도 나머지는 이제 민법과 공법이 짬뽕되는 것들, 요것들도 제가 교재에 다 실어놨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물론 임차인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법정지상권과 유치권은 저처럼 어디 이렇게 강의하는데 또 이런 교재 없어요. 여러분들 교재 진짜 없습니다. 저는 장담을 해요. 물론 제가 또 이렇게 또 이제 유치권에 대해서 또 까보시기를 했으니까, 또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뭐 한 90% 정도 85% 정도로 공개를 했으니까 뭐 또 따라하는 사람들도 많겠죠. 분명히 따라 할 거예요. 그죠? 한 뭐 2-3개월 지나면 또 따라하고 자기 나름대로 또 편집해서 또 하고 뭐 그러는데, 저는 제가 대한민국의 법정지상권 하면서 최초로 공개했던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 부동산 경매 결코 어렵지 않아요. 좀 집요하게 집념만 가지고 공부하면, 그죠? 그리고 교재 구매하신 분들 진짜 뭐 기초적인 거 공부 그런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공부하다 몇 번 듣고 하다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질문하세요. 저한테 물어보세요. 하다 안 되면,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 그래서 농지 뭐 여기서 제가 여기 안양에 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수원에 있는 농지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진짜 기초적인 거 질문하지 마시고요. 그죠? 물론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할 것도 있죠. 근데 저도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질문을 하면, 아 진짜 이분은 공부하려고 그러는 건지, 처음에 차라리 그냥 칠판에다가 기억님부터 가르쳐야 되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제 그러지 마시고 알든 모르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꾸준하게. 그죠? 그러면 귀가 열리고 머리가 띄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40 넘어서 공부하는 방법은요, 또 30대 후반 넘어서 공부하는 방법은 무조건 2번, 3번 듣는 것밖에 없어요. 자주 듣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순간에 귀가 열리고 몸이 익어요. 그리고 뇌가 반응을 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열려요. 아, 그 처음에 들을 때는 몰랐어요. 두 번째 이게 뭔 소리지? 세 번째는 그래 맞아. 아, 그럼 이제 그거하고 다른 거하고 또 연관돼 있어요. 제가 항상 방송하는 것도 교재에 실려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기본적인 건 다 공개해드리잖아요. 이렇게요. 유튜브에. 그렇지만 그 밑에 있는 중요한 것들은 공개를 안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걸 딱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유치권 한번 까보시기 해보십시오. 유치권 860강부터 871강까지 한번 교재 보면서, 유치권 교재 보면서 해야 돼요. 제 강의만 들으면 안 돼요. 교재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보세요. 여러분들 안 되면 2번, 3번 읽어보세요. 2번, 3번 보시면 아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치권도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딱 짜집기가 돼요. 연관된 것들이 짜집기가 된다니까 이렇게요.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유치권 입찰 안 하더라도 유치권만큼은 점령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법정지상권만큼은 점령하고 가십시오. 100% 깨집니다. 법정지상권. 100% 깨집니다. 유치권도 뭐 장담은 못하겠지만 어찌됐든 유치권도 제가 볼 때는 뭐 제 교재를 같이 공부하면 제가 유치권 상담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특히 이제 큰 물건들은 제가 유치권 그 상담을 좀 많이 해드립니다. 물론 제가 상담료는 굉장히 비싸요.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어쨌든 요것은 반드시 여러분들 짚고 넘어가십시오. 유치권하고 법정이상권 알면 나머지는 쉬워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제가 우리 교재 구매하신 분들 좀 꽤 많으신데 특히 이제 8월 달에 이제 가격 인상하기 전에 구매하신 분들 많으시죠? 어쨌든 그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를 좀 한 번 정도 들어보고, 그죠? 뭐, 알든 모르시든 아시든 모르시든 한 번쯤 들어보고, 그 다음에 저한테 좀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기 편하거든요. 그죠? 안 그러면 처음부터 이 연관된 것까지 다 설명을 또 제 성격상 다 해드려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서로 이제 낭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공부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으니까 한 번쯤 강의를 다 듣고, 그죠? 그 다음에 질문하셔도 질문하시고, 입찰 들어가는 것은 제가 무료로 상담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거. 그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공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 미상이라고 딱 적혀 있어요. 임차인 미상이 진성인지 가짜인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하면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지 그걸요? 이분은 교재 구입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안 하시는 분. 임차인 미상이면 어떻게, 제가 그랬어요. 현장에 임장해서 조사해보세요. 아니 이런 임차인 미상이라고 하는 것 같다가, 그죠? 제 강의도 들어보지도 않고 진짠가요 가짠가요 물어보면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좀 황당한 얘기도 있어요. 진짜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이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던 제 교재 구매하신 분들 중에 60 넘으신 분들도 한 2, 30분 정도 되세요. 많으세요. 나머지는 이제 50대가 한 50%, 40대가 한 30%, 그다음에 30대도 좀 꽤 있고요. 20대도 있고. 그런데 좀 꾸준하게 좀 공부 좀 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시다 보면요, 물건 딱 보면 아, 돈 되네 안 되네 딱 알아요. 딱 보이면 딱 보여요. 딱 보입니다.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제 강의를 듣다 보면 안 보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유치권은 꼭 정복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릴게요. 진짜 유치권은 반드시 판례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제 교재를 통해서 반드시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얘기가 좀 길었죠? 어쨌든 유치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렇게 이제 860강부터 해서 이렇게 강의를 쭉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제가 방송을 안 한 것들은 요거였죠. 872강, 3강, 4강, 요거 3개. 그러니까 뭐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뭐 어차피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 80%다 나와 있고요. 유치권이 성립되는 물건을 낙찰받았다고 가정시에 처리 방법, 여기에 뭐 다 나와 있어요. 그죠? 기타 유치권, 대법원, 고등법원 판례보험, 여기에 다 웬만한 것들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제가 우리 블루오션 교재에 좀 이렇게 상세하게 실어 있는 것들이라 제가 좀 공개를 안 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유치권에서 박사가 되는데 뭐 전혀 문제없게 이렇게 다 판례까지 다 공개해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셔가지고 꼭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할 거냐면 태양광과 법정지상권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입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태양광 발전소가 건축물이에요? 공작물입니까? 공작물이죠?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수목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에 성립됩니까? 수목은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에 성립돼요? 자, 그러면 태양광 시설이 된다고요? 수목이? 진짜 수목이 관습법상 법정이상권에 성립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다시 하셔야 돼요. 하수 중에 완전 개하수.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지언정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안됩니다. 수목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죠?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태양광 시설과 법정지상권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가 이제 민법도 파악을 해야 되고 신재생 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도 있고요. 전기 사업법도 알아야 되고요.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국토계획법도 연관돼 있어요. 이렇게요. 이 법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잠깐만요.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빠졌네. 발전이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 건축물이 아니면 법정지상권 성립 안 됩니까? 공작물이라며. 그러면 법정지상권은 우리가 민법에서 나오는 지상권을 유치 적용하는가요? 유치 적용하죠. 그럼 법정지상권 성립 안 돼요? 그러면 토지하고 태양광 발전 시설이 따로따로 있을 경우, 다른 소유자일 경우 토지만 낙찰을 받았어. 그러면 그 태양광 발전소가 예를 들어서 뭐 법정지상권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그 존치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존치기간은 몇 년이에요? 그러면 또 태양광 발전소를 낙찰을 받았어. 그럼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0kW당 한 달에 2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되죠. 그럼 100kW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100kW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잠시만요. 제가 자 그러면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죄송합니다. 제가 좀 전화를 받느라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알아야지 우리가 덤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kW 발전소는 보통 수익이 200만원 정도 평균 잡습니다. 그럼 100kW를 설치하는 면적은 보통 뭐 한 200평 정도 되나? 100평에서 150평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태양광 발전소가 경매가 나왔어. 그죠? 보통 잡종지겠죠. 잡종지로 5년 후에는 잡종지로 그 개발행위를 어차피 받아야 되니까 국토계획법상. 그죠? 그런 내용들을 다 다음 시간에 얘기할 겁니다. 뭐 이렇게 유치권 하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려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이건 제가 강의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태양광 발전소에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또 논리를 따져보니까 그래 태양광 발전소는 공작물인데? 그럼 공작물은 법정지상권 성립 안 해? 아니지 하죠. 그죠? 지상권을 유치 적용하기 때문에 그럼 지상권의 내용 중에 뭐 5년, 15년, 30년 그런 그 내용 연한이 있잖아요. 그죠? 법정지상권의 그 연한이 있잖아요. 그죠? 기한이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것들까지 다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아마 강의를 듣다 보면 아 태양광 발전소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연관돼서 다른 부분들까지 지식을 많이 쌓을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